안녕하세요. 라이더파크의 작은박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요옥고개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영상은 고프로 맥스하고 함께하는 라이딩입니다. 사실 고프로 맥스로 촬영한 것이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영상들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기존의 영상캠처럼 넉넉하게 메모리를 껴놓고 막 찍어놓고 찰떡까지 편집하면 되겠지 했는데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가볍게 고프로 맥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프로 맥스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360 카메라 한 대면 기존 액션캠으로 한 3대의 효과를 낼 수 있어서였어요. 근데 오늘 촬영한 것을 편집해 보니까 완전 그 이상입니다. 한 4, 5대의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방, 후방, 측면, 스윙암 이렇게 4곳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4대의 카메라 전원을 다 켜야 하고요. 물론 그 각 카메라의 마운트를 또 만들어 줘야 하죠. 스쿠터라서 더 장착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도 중간중간 해줘야 되고 메모리 관리도 중간중간에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들을 가져와서 이제 영상 라이딩 한 걸 이제 편집을 해줘야지 하면 영상이 다양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4대의 카메라 중에서 떨방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그 기능이 들어간 건 고프로 8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필요했어요. 그 고프로 8이죠. 고프로 8 한 대를 더 사야 하나 했는데 예전에 처음에 고프로 8을 살 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그냥 고프로 맥스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프로 맥스를 갖고 라이딩을 하면서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다양한 연출을 발휘해낸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찍어놓고 이게 어떻게 익스포트를 하고 어떻게 리프레임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강력합니다. 익스포트하고 리프레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리프레임 기능이 프리미어 프로의 플러그인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360으로 찍은 영상을 전용 프로그램으로 프레임을 하나하나 잡아서 미리 만들어 줘야 되고 매번 모든 파일을 내가 이제 편집을 할 파일을 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생각만큼 편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편리한 방식은 아닐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리프레임을 한 방에 잡아주는 이 기건 정말 최고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장점은 이건 고프로 8에도 있는 건데요. 이번 고프로 맥스에서 이제 마운트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운트가 뭐냐면 이렇게 핀처럼 넓적한 핀 두 개가 튀어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기존의 고프로들은 케이스를 해줘야 됐죠. 근데 고프로 8이나 고프로 맥스에는 그게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90도로 딱 펴주면은 바로 마운트가 돼요. 이거 엄청 편합니다. 네, 이걸로 장점을 마칩니다. 네, 장점 이게 다예요. 화질이나 음질, 뭐 크기, 무게 이런 것들은 이미 전 세계 유저들이 리뷰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스스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라이더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골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의 장점이 단점들을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좀 소소한 거예요. 단점 첫 번째, 아무래도 바람 저항에서 자유롭기 힘듭니다. 렌즈를 정면으로 해서 찍는 건 아무래도 좀 불가능이라기보다 위험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80-90km로 이렇게 달리진 않잖아요. 네? 맥스의 측면으로 장착을 해주면 바람 저항을 좀 덜 받긴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도 고프로의 측면이 바이크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마운트는 고프로의 집게 마운트로 잡고 있는데요. 140km까지는 버텨주더라고요. 단점 두 번째로는 액션캠이라는 이름값을 못할 정도로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렌즈가 돌출되어 있고 그걸 보호하기 위한 보호 렌즈는 좀 잘 긁히려고 만든 것 같아요. 라이딩 하다가 빼서 가방에 툭 던져놓고 충전 걸어 놓다가 다시 빨리 꺼내서 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배터리 다 되면 애물단지예요. 여기에서 세 번째 단점이 나옵니다. 아직은 촬영하면서 충전이 힘들어요. 맥스가 좀 나온 지는 됐는데 액세서리가 별로 없어요. 고프로 8은 동시 충전을 위한 커버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사실 솔직히 와닿는 단점은 아닙니다. 다음 단점에서 나오겠지만 주구장창 촬영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 오래 씁니다. 예비 배터리 한두 개만 있으면 하루 종일도 쓰겠어요. 네 번째 단점으로는 편집할 때 용량이 좀 큽니다. 최종 결과물 렌더링은 H264 같은 코덱을 써서 압축률이 좀 높은데 소스로 쓰는 영상은 중간 코덱이라고 해서 시네폼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용량이 큽니다. 편집 전용으로 준비한 엄청 빠른 SSD 1TB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거 순식간에 가득 차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더해서 프록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안 쓰는 영상은 지우거나 옮겨가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프록시 편집을 위해 임시로 변해주는 코덱도 시네폼입니다. 소스용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단점은 이건 제가 360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후 렌즈 경계 영상이 계속 어긋나 있어요. 아무래도 렌즈의 위치 자체가 어긋나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거슬립니다. 지금도 보시면 우측 사이드 미러 안쪽의 영상이 이상해 보입니다. 이건 지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봤는데요. 앞으로 고프로 맥스와 함께 라이딩을 하면서 더 찾아보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프롤로그인데요. 사실은 지금 바이크를 타고 있는 저 상태에서 지금의 이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녹음이 안 됐습니다. 제가 녹음 버튼을 안 눌렀어요. 혼자서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엔. 고프로 맥스를 쓰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우선 고프로 8이나 뭐 세션, 고프로 4로 촬영을 했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편집하는 게 훨씬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색감 좀 넣고 컷 편집해주고 뭐 트랜지션 뭐 조금 넣어주고 그냥 그랬던 게 단데 이건 리프레임으로 구도도 잡아주고 근데 구도 잡다 보니 되게 재밌고 내가 보지 못했었던 영상들도 오히려 내가 보지 못했었던 장면들도 오히려 영상 편집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영화에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예전에 있던 기억들을 다 되살려서 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하늘이 굉장히 푸르러 보이죠. 사실 이날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탄 거라서 그렇게 하늘이 맑지 않았거든요. 근데 영상으로는 훨씬 더 화창하고 멋있게 나오네요. 이런 부분도 고프로 맥스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보면 도로가 좀 이생해 보이죠? 왜곡이 좀 있어요. 화각을 좀 넓혔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리프레임을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다가 어느 중간 요곡의 중반부터는 한 화면으로만 계속 고정해 있고 저는 영상을 편집한 게 없어요. 그냥 영상을 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고 멋있게 나왔어요. 너무 만족스럽고 재미있는 라이딩이었고 재미있는 편집이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잘 영상 감상해 주시고 지금 C650GT에 대한 리뷰도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